그러면은 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관심 가지죠. 네, 바른쌤 팟캐스트 2화 2부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야. 그래서 오늘 2부 때는 어떤 이야기 할 거냐면, 사실은, 원장님이 부러워하실 만한, 지금 혜경쌤이 출산을 하셨잖아요. 하신 지 좀 되셨지만, 저 아이가 어느 정도 됐죠, 나이가? 11개월 3주차 다 컸습니다. 군대만 보내면 이제. 그래서 군대를. 그래서, 출산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개를 트레이닝하고, 이렇게, 교육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육아도 트레이닝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서 듣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가 11개월 동안 자라면서 나오는 문제 행동이라고 하면 웃길까요? 문제라고 느끼는 게 아니잖아. 네. 그럼 그때 어떻게 접근하시고 어떻게 교육과 관리를 하셨는지에 대한 수다를 떨고 싶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제가 가끔 네. 쌤한테도 말씀드렸거든요. 선생님, 똑같아요. 그리고 저희 손님들한테도,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요. 아니다, 요즘은 좀 비슷해진 것 같고, 네. 얘가 한 생후 7, 8개월 때까지는 걔들이 더 말이 잘 통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여기 오는 강아지 친구들이 손톱 깎다고, 발톱 깎다고 할 때 훨씬 합주죠. 일단, 손이라고 큐를 주면 손을 줄 줄 네. 알죠. 이 친구는 아직 그걸 못해요. 하지만, 싫어가지고, 이러는데, 기가 막히게도 조건화 있죠. 네. 우리 선생님 처음 배울 때 배우는 그것들이 일상생활에서 계속 일어난다는 게 저 너무 신기했어요. 어떤 줄 아세요? 분유를 저희가 네. 그 파는 기계가 있어요. 걔가 띡 누르면은 막 하면서 이게 분유가 쏟아져 나오는데 걔가 어느 날 그 소리를 알고 반응을 하죠. 그 안전문 철창에 매달려서 빨리 달라고 건강하군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얘가 이제 눈에 안약을 넣어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몇 번 울면서 넣고 나니까 그게 원래 아침마다 먹던 비타민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비슷해요. 이걸 눈에 떨구느냐 입에 떨구느냐인데 그거 떨어뜨리는데도 울더라. 거기서 우리 강아지들이 이용을 가위만 봐도 도망가는 게 이거 똑같구나 아주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죠. 순서가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 조건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조건화가 뭐죠? 조건화는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연관이 어떤 게 연관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파블로프의 개로 저는 시작을 하죠. 이 보호자님들 다 반려견 양태시는 보호자님들 테니까 익숙하게 말씀드리면 초인종 소리라거나 아니면 보호자님들 산책 줄 챙겼을 때 아이들이 보이는 반응같이 옛날 생각하시면 처음에는 아이 반응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살아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배워서 이 다음에는 뭐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과 감정 반응이 나오죠. 그런 게 이제 조건화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연결이 된 거죠. 감정이 생긴 거죠. 원래 괜찮았거든요. 싫었으니까 비타민도 싫어지는 이런 일. 비타민은 어떻게 교육을 하셨나요? 교육은 사실 제가 우리 개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가능한 한 트레이닝적으로 접근을 안 하는 방법을 첫 번째 선택지로 둬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관리를 한다. 그게 똑같더라고요. 비타민을 다른 방식으로 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떨어뜨려서 주지 않고요. 숟가락에 해가지고 이렇게 먹이는 방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안약을 더 이상 넣지 않고 수일이 지나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떨어뜨려도 괜찮아요. 네. 신기하죠?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제가 이거 미용 교육 하잖아요. 실험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애기한테. 뭐죠? 민우야, 보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 이상까지 나와. 이상한 여자라고 이상한 이제 아줌마가 된 거죠. 이상한 여자에서. 이상한 아줌마가 됐죠. 어떤 실험이었죠? 미용을 해줘야 돼요, 얘도.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눈을 찌르고 막 이러니까 해주고 싶은데, 가위를 자꾸 이렇게 잡고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닿는 것도 무서워해요. 막 이러고 똑같아요. 너무 신기해. 빗 닿는 것도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얘가 박수 쳐주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해주는 걸 좋아해서 가위를 조금 보여줘도 정말 진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빗 조금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빗질 조금 하고 딸기 주고 쓰고 싶어.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정말로 이거를 한 일주일 정도 했거든요. 안 잡는 거예요. 안 잡아. 빗질을 제법 받아. 세번 조금 만드는 거죠. 세 번으로 훌륭하군요. 네. 어린 나이에.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아이한테 빗질을 왜 이렇게 못해? 하고 가만히 앉아있어 하고 모가지를 누르고 빗질을 했다면 어떻게 되죠? 뇌 발달 시기에. 90대가 이렇게 된 것이. 아 근데 이거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된 거가 뭐죠? 자세히 설명 좀. 염세적이잖아요. 사람이 약간 불신이 살짝 있고 장난일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육아를 제가 하면서 우리 강아지들한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 사람의 아동들한테서 하는 그 감각통합 치료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초면입니다. 감통치료라는 게 있어요. 감통치료가 뭐냐면 자폐 아동들이 굉장히 그런 촉각감 이런 게 심해요. 그래서 얘네들도 미용실 가면 이제 난리가 나고 뭐 이렇게 만지는 거 무서워하고 막 이런 애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친구들한테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이런 치료를 하는 거의 이름이 감각통합 치료입니다.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것과 ABA 그 행동 네네. 치료, 응용행동 치료 뭐 이런 거라든지 그게 동일한 방식으로 조금씩 그 방식만 다를 뿐이지 이루어지는 걸 보고서 이거 도대체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그 뇌의 구조와 기능이 사람 아동의 3세 이전과 걔들이 똑같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렇게 인간답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조금 싫은 소리에도 참을 수 있는 게 전두엽이 상당히 크고 그게 완전히 발달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3세 이전의 아동들을 보면은 일단 전두엽 발달의 시작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뼈대도 구축이 안 되어 있고 정말 그 변연계. 그러니까 정말 그 동물 파충, 아니 그 포유류의 뇌에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강아지랑 굉장히 흡사하다고 하죠. 그런 방식의 치료를 하는구나. 아주 비슷하다. 여기서 저 하나 더 감탄했던 게 아까 강화물을 되게 잘 선택하신 느낌. 이거를 박수를 치는 게 강화물로 통했다는 그거를 인식하신 게 사실은 일반 보호자님들이나 기본 처음 아이를 양육하시는 분, 이 과정이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딱 이게 강화물이다 라고 인지하신 방법이 있으실까요? 관찰이죠, 관찰. 잘. 저는 정말 이 아이를 어떻게 지시하는 게 없어요.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이걸 하니까 좋아. 이 새로운 행동을 하네? 저 요즘에 챗GPT랑 육아일기 쓰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진짜 박수를 치면 좋아한다는 사실도 내가 얘를 유심히 들여다보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그런 강화물의 선택, 과정, 그다음에 환경의 관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에 대한 어떤 관심에서 우러나는 진짜 관찰이 아닌가. 눈 움직임. 이런 거 보고 있었거든. 왜냐면 내가 그러거든. 내가 애기들 보고 볼 때 그러거든. 맞아. 되게 신기해요. 몸짓이 달라요. 숨소리도. 저한테 너무 먼 얘기라서 저는 아이를 관찰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민호 그 보러 갔을 때 그때도 사실 나 그거 하고 있었어. 처음에는 너무 귀여워서 하는데 계속 보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 그래. 궁금하다. 나도. 이는 원장님한테 벽 안 쳤어요? 그럴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러고 있을 때. 그때는 이러고 있을 때고, 그때는 정말 상호작용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좀 상호작용이 되고 제법 말귀도 많이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강아지. 왜 우리 할머니들이 똥 강아지 많니? 네. 그 왜 그랬는지 알겠어. 정말 똑같아. 신기해. 그 걔들도 사회화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애기들도 사회화 시기라고 하면은 그래 몇 개월쯤 지금쯤일까요? 아니면 아. 어떻게 될까요? 그 시점이? 사회화시기라고 하면 사실 이 인간의 아동은 훨씬 길어요. 길어서 근데 그 크리티컬 피리어드가 있긴 있거든요. 그게 3세 이전, 36개월 이전이긴 해요. 그러니까 명확히 우리 개들한테 최적의 사회하기라고 하는 시기는 사실 인간의 아동들한테는 훨씬 더 긴데, 정말 이 뇌가 정말 그 구조와 기능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잘 이렇게 확립이 좀 되는 그 기초인가 하는 시기가 36개월 이전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시기를 우리 개들에서는 사회시기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조물들이 어쨌든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공사가 되어야 그 위에 뭐가 쌓이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민간어개들이 많은 이유는 이 36개월 이전의 아동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어떤 그 양육의 그 퀄리티가 있잖아요. 그게 다 채워지지 못하면 인간의 아동들도 그런 발달 지연이 오거나 후천적인 그 자폐와 비슷한 어떤 증후군 같은 게 생기거든요. 저는 지금 이 우리나라의 많은 강아지들이 그 시기를 제대로 지내지 못하고 뇌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더 가고 싶은 거 그런 걸 연구하고 싶어요. 우리 개들 뇌에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저는 발달이 충분히 되지 않은 아이들 많이 보거든요. 여기. 물론. 사람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 세계대전 관심이 있다면, 네. 2차 대전 공부한 다음에 2차 대전 중전 뒤에 유럽에서 벌어졌던 일들 보면은 대규모로 국가적인 단위로 엉망인 사회화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똑같거든요, 사실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영원히 반사회적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 뇌에서 어쨌든 인간의 아동들이 36개월 이전이 정말 크리티컬 피리어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이 양육자와의 아주 끈끈한 어떤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연계에서 그 감정을 어떻게 조절을 하는지를 그리고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살만하다라는 이 신뢰를 바탕으로 뇌가 예민하지 않게 너무 이렇게 과반응하지 않게 구호를 만들어가는 시기인 거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방임 또는 학대로 인해서 똑같아요. 편도체가 미친 듯이 과학성화가 되면은 이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뇌가 이제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더 그 위에 뭐가 쌓이기가 어려운 거죠. 저는 여기서 만나는 친구들 정말 많이 해요. 태훈 씨가 우리랑 하는 일이 비슷한데 다른 분야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치는 어떤 문제적인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고 문제적인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없으면 그냥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계속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조금 어떻게 보면 방향을 조금 더 다르게 잡으면 어떨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건강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육아를 해보면서 우리 엄마들, 아빠들이, 양육자들이 자기 자녀의 뇌 발달에 관심이 정말 많거든요. 이게 혹시라도 어떻게 되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잖아요. 뇌라고 하니까. 요 측면에서 우리 개들도 바라보면 어떨까. 뇌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게끔 사회화 시기 때 병 걸릴까봐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집이랑 동물병원, 키케아 안고서 코 산책 요렇게만 하는 것이 과연 건강한 삶을 위한 선택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자꾸 내발달 이런 일 좀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보호자님들도 그러면은 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관심 가지지 않으세요? 사회화식이. 혹시 자극적인 단어. 뇌가 안 커요. 어떻게 보면 진짜 발달장애 이런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건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정말 많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네. 한 정도. 더 해주세요. 리스 지금 몇 개 뽑을지 나 지금 머릿속에서 그래서 그리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대학원을 가고 박사까지 저는 할 거고 연구도 진짜 많이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은 사람은 그런 fMRI 검사 같은 거 되게 많이 해서 네. 어떤 시기에 어떤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뇌가 변화하고 그 구조나 그다음에 그 기능들이 어떻게 역할을 못하고 그런 연구 자료가 다 있어요. 근데 개들은 사실 그런 게 없어서 근데 강아지를 fMRI를 찍기는 어렵거든요. 왜냐면 그거를 반응하는 그거를 제대로 봐야 되는 거라서 얘네가 MRI 들어갔을 때 그죠? 트레이닝하는 영상 본 것 같아요. 그쵸. 그런 게 물론 연구 설계나 이런 게 어렵겠지만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예전에 그 얘기 있잖아요. 저희가 왜 저희가 반려견들이 과반응이 나올 때 원인을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을까? 너무 설명이 안 되는 케이스. 그래서 태경 씨가 몇 년 전에 나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야. 그때 이제 그래서 연구하시면 될 것 같다. 진짜. 왜냐면 봐봐요. 태경 씨 같은 사람이 거기서 부딪히잖아. 거기서 갖는 의문은 지금 아무도 몰라. 다 추측이야, 추측. 근데 그걸 그럼 누가 낸 거겠어? 원장님도 따라가세요. 나는 괜찮아. 나는 태경 씨 같이 멋진 사람들이 이만큼, 내가 그때도 얘기 말했거든. 이만큼 해서 하면 똑한 방을 내려면 그냥 해서 들고 이제 소화시킨다. 해야지. 나는 그래서 사람을 키워보니까 진짜 이 개들 뇌가 진짜 궁금해. 너무 놀러서 보고 수많은 케이스 막 나 지나가고 지나가고 있지. 재밌는데요? 말도 안 되게 진짜 근데 너무 비슷해. 제가 금쪽 이런 것도 옛날부터 즐겨봤거든요. 비슷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아주 똑같고 그 아이들이 어떤 진단을 받는 것들이나 걔네들이 어떤 사람 역사, 그런 내 구조 이런 게 지금 제가 만나는 친구들하고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어린 아이들이 더 많이 이런 교육의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 거지. 그렇게 되기 전에. 분명히 정상적으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왜냐면 나는 청소년 그 정신과 전문의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민하게 태어날 수는 있어도 그렇게 사느리란 법은 없다고. 그래서 36개월 이전이 중요하다고 해요. 저희 아들도 저희는 얘가 되게 순종이고 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저희가 수면 교육 맞아. 저걸리 뭐라고 따라가죠. 점점 이 식감이나 이런 촉각이나 이런 거 많이 민감하고 그다음에 낯가리는 거 진짜 심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손님을 만났거든요. 가서 인사하는 데까지 1시간 걸렸어요. 정말 강아지 같죠? 근데 얘는 생활하면서 울거나 고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수면 교육을 정말 저희는 열심히 했고 아예 그냥 데리고 오자마자부터 잠을 잘 재우기 시작을 하니까 아이가 잠이 곧 먹는 거 노는 거 연결이거든요. 컨디션이 좋게끔 만들어주고 양정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이 예민하게 태어난 아이들도 이게 3살에서 4살 때 바뀔 수 있대요. 그 전에 쌓인 것들을 토대로. 그러면은 저는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너무너무나 민감하게 태어난 친구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이 삶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아이들이 달달달달 떨면서 살아가는 것들도 많아요. 어린 시기에 빨리 개입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문화가 잡히면 좋겠다. 너무 깊어졌나요? 아니, 생각했던 것보다 깊어지긴 했는데 너무 좋은데요. 저는 그 조건화 이야기에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그 몇 가지. 쌤도 빨리 아이를 잘하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행복할까? 너무 기대. 바로 퇴근해, 나는. 일어나! 달려와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원장님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진짜 와이프랑 맨날 그 얘기. 나의 장점 몇 개 없는 그 장점은 안 가져도 되니까. 단점을 진짜 안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피는 모습? 아니, 뭐, 나랑 똑같이 하겠지, 또. 또 나이 든 것도 있겠지. 하지 말아요. 나를 보는 거. 나니까 내 싫은 점인데, 어떻게 좋아해. 근데 자식이니까 또. 왜 아버지가 나한테 그랬겠지. 다른 얘기 합시다. 근데 너무 흥미롭네요. 왜냐면 태경쌤 정도 되는 어떤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그 계획을 짜서 이제 트레이닝 가지고 하는 사람이 과연 자기 아이에 대해서 어떤 사고를 할까? 여기서 이미 다 드러나는 것이지. 나는 그래서 한 번도 아이한테 화난 적이 없어. 과연 시간이 없지. 한 줄을 관찰하고. 화나지가. 근데, 이제 슬 걷고 말하고 더 명확하게 의사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진짜. 더 재밌어지지 않아. 기대가 돼. 그래서 우리 남편도 처음에 화가 많이 났거든요. 신랑도 애 보면서. 근데 되게 저는 이 금강강 방식의 이런 교육 같은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좀 그런 방식으로 대하니까 관계도 더 좋아지고 물론 다투는 날도 있지만 내 남편도 아이를 보는 그 관점이 많이 바뀌어서 화가 하나도 안 난다고 하고 이유식 먹거나 장난 아니거든요. 다 더러워지고 밥도 제대로 먹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얘에 대해서 이 개월수에는 그럴 수밖에 없고 그 지식이 기반이 되니까 화가 안 난대요. 멋진 분이시군요. 근데 걔들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아. 얼마 전에도 손님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것 같은데, 안 한다. 안 하고, 꼭 제가 뭐 좀 불만이 있는 날에는 배변 풀들을 뜯고, 내가 방문 열고 나오면 숨더라.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걔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지식이 있다면 그게 생각이 안 들잖아요. 잘도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저희 큰 역할 중에 하나라서. 뭔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마인드셋으로 되지 않거든요. 대부분. 아니, 이렇게 생각할 거야. 잘 안 되고. 그럼 먼저 지식을 늘리고, 그 지식을 현실 세상이랑 비교하면서 인지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천천히 바뀌더라고요. 그게 차이고. 반려견이랑 아이랑 비슷한 것 같아. 저도 엄청 많이 들어요. 우리 아이가 반려견이었어요. 금쪽이 엄청 좋아하는데 너무 재밌어. 재밌죠? 재밌어요. 그냥 개야. 개 얘기라니까 진짜. 너무 작아. 그냥 원인이 뭐예요? 와이프 나랑 가 안 가요. 내가 계속 말하면서 가요. 뻔하고 내가 보면서 이런 것들이 문제야. 이거 봐. 그래서 이러거든. 보기 싫지만. 근데 그것처럼 그거 보면서 나도
여러 점 생각하고 계속 아이와 걔를 비교하게 됐던 것이 사람은 인프라가 너무 좋아. 맞죠. 근데 반려견은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뭐랄까 도움을 얻고자 하는 보호자들 있잖아요. 근데 그 정보 습득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보다 너무 취약해. 맞아. 아니, 근데 사람도 제가 보니까요, 비슷한 거. 난 깜짝 놀래요. 내 아이잖아요. 내 아이의 제가 늘 궁금했던 그 포인트가 있는데, 아니, 왜 내 강아지가 아프거나 뭔가 교육적으로 뭔가 행동 이슈가 있는데, 그걸 왜 카페에 물어볼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내 사람의 자녀가 아파요? 또는 뭔가 행동적으로 이럴 때 어떻게 훈육해야 되나요? 그거를 전문가가 아니라 옆집 언니나 맘카페에 물어본다라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들여다보면은, 이 조언은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게 좋을 텐데. 라고 생각되는 게 되게 많아요. 네네. 그게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저도 그 육아 쪽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 양육과 어떤 교육 방식의 큰 틀은 아주 동일하거든요. 그것으로 보았을 때, 이 아이한테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선택을 하겠구나.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똑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혹시 사람 애기랑 개랑 비슷하지만 다른 점도 혹시 있어요? 느끼시기에? 다른 점은요, 일단은 사람은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 인지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양치질 같은 거 조금 힘들게 해도 괜찮대요. 울면서 해도 괜찮대요. 여기 잡고 하래요. 네,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강아지한테 그렇게 하지 네네. 않는 게 좋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얘가 너무 울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해도 과연 괜찮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얘네들은 희한하게 강아지들은 이거 다 싫은 거 해놓고 나중에 개껌 하나 준다고 해서 교육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얘는 달라요. 좀 울어도 나중에 자일리드 캔디를 주거든요. 이 어린애들은. 그러면 그 긴 서사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후의 보상이. 인지 능력 차이지. 인지 능력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포인트에 있어서 걔들이 훨씬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게 좀 다른. 인지 능력 차이랑 제가 그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애는 안 물어서 울고 말고 걔는 모니까 난 그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인간은 실제로 인지 능력이 상승하면서 자기가 그 상황을 다시 리프레이밍 할 수 거야. 있으니까. 걔는 그게 안 돼요. 난 그런 차이들이 제일 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이걸 인지 능력으로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에 사이드 이펙트 같은 게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그건 과학을 그거마저도 어느 정도 되게 다만 이제 나는 궁금한 것이 그런 거야. 아이한테 걔도 그냥 막 해도 그냥 잘 자라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생득적인 부분에서의 차이 있는데 만약에 불리하게 태어난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영구적으로 변화가 없겠느냐. 나는 발달 과정에 무조건 영향이 있을 거라고. 없을 수가 없어. 그냥 과학이 아니라 좀 조심스럽긴 해요. 인간이 슈퍼히어로가 아니라면 다르겠지. 내가 이해한 게. 근데 하지만 넓은 DNA 복제 과정으로 볼 때 걔랑 인간이 대체 분화된 게 이거밖에 안 했어요. 공통점이 훨씬 더 많으니까. 공통점이 더 많은 그거 같으니까 뭔가 차이점을 보자니 한도 끝도 없고 공통점으로 보자니 다른 하나도 없고. 그게 맞네. 다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얘나 똑같은 느낌. 비슷하게 생각해서 혹시나 하고 여쭤봤어요. 여기 와서 아까 모모 왔잖아요. 모모한테 민우야 이러고
저 똑같이 생각하시고. 집에 가서 여기서 모모랑 뭐라든 민우한테 모모 하는 거 비슷해요. 앞으로 이제 민호한테 사회화식이 이제 거쳐갈 텐데 어떤 식으로 좀 민중이실까요? 고민이 없습니다. 일단 저는 왜냐면 너무 확고해요. 저의 그 육아에 대한 저의 가치관은 그냥 요즘 비교육 이런 게 장난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해준 적이 없고 아이가 다양한 것들 경험을 했으면 좋겠고 신나게 놀았으면 좋겠고 네 저랑 사이좋게 네, 지냈으면 좋겠고 그게 곧 발달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흔들림이 없거든요. 불안하지 않아요. 사교육 안 해도 괜찮겠어? 하나도 안 불안해. 근데 이 힘은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힘은 저는 그 과학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네 강아지도 마찬가지. 질문 있습니다. 그럼 민호가 나중에 커서 반려견 미용사 한다고 하면 받아주실 겁니까? 네. 얼마든지. 얼마든지. 얼마나 힘든지 지가 이거를 해봐야지 내가 얼마나 쎄빠지고 될지 키워내야지. 왜 입 막으셨어요? 그 원장님 자녀분이 만약에 트레이너 한다고 하면 도리도리 물어보러 가. 왜? 저도 그런 거 왜 물어봐요. 그딴 말을 했어? 멋있으니까 안 돼. 아, 멋있는 거 세상에 많아. 진짜 안 된다 싶어요. 그 이유가 합당해야 된다고 생각해. 저는 근데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적극 동의하는데 다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순간에 착각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고 이유를 묻는 것도 그걸 스스로 깨달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묻는 거고 그 고민의 과정이 있었는데도 싫어? 아빠 어쩌라고 내 인생? 계속 치우든 거 말든 네 인생인데 뭐 어떡하게 바뀌었어요. 사실 부모가 뭘 할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맨날 그 얘기해요. 야, 우리 민우한테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벌써 많이 없어졌다. 라고. 멋진 양육자식 그렇게 되는군요. 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먹는 것도 옛날에는 막 노래 불러가면서 분유 먹이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안 돼요. 안 먹겠다고 하면 안 먹어. 엄마는 아직도 통제하시네. 진짜요? 들으세요? 듣는 편이죠. 근데 왜 회사에서는 내 말 안 듣지? 엄마가 아니니까. 아니, 팬츠도 주라는 엄마가 아닌데. 뭐, 부모님 이야기 잘 저는 어머니랑 잘안 들었어. 말을 듣진 않고 매는 잘 따랐어요. 내는 잘 싫으니까. 살아. 맞기 싫으니까. 먹어라 싫어요. 그 몇 번 당하면 되는 그리고 영원히 어긋나는 거지. 그 분노가 여기 쌓여 있잖아요. 아버지 보면 진짜 너무 좋거든요. 근데 심장은요? 맞아. 그러니. 그게 너무 웃겨서 스스로 반주하면 너무 신기했어. 아 걔들이 이런 느낌이겠구나. 맞아. 나이가 먹어. 이야기 잘 흘러가고 있나요? 모르겠어. 재밌네. 우리 재밌으면 되지 뭐. 그래도 일본 조회수가 무려 40회나 나왔거든요. 오. 이만큼 태경쌤 나오셨으니까 한번 200회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발. 이거 영상 마음껏 이렇게 가공해서 써도 될까요? 네네. 마음껏. 좀 예쁘게 해주시나요? 저 이거 팟캐스트 찍는 이유가 네. 편집 하려고. 안 하고 싶어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렇게 생겼어야 되는 거. 아니, 죄송합니다. 충분히 안 나오십니다. 이 말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저 실수를 했거든요.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더 네, 뭐. 할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다음 기회를 이룰까요? 밤도 늦었고 대학생도 들어가셔야 될 테니까. 그럴까요? 또 오십. 그러면 다음 주제로 다음에 다음. 뵙는 걸로 그래요? 다음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른쌤 팟캐스트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짠!